안녕하세요. 소셜마케팅 다솔인의 이종보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일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2021년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하고 있죠. 2021년에는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우선 들어가 보시면은 네이버 이메일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이제 가입을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회원 가입하는 동시에 바로 이메일이 만들어지는데, 이메일로 만들어지는 동시에 블로그도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꾸미고 뭐 글을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처음에 이제 진입하기 전에 보통 개인 계정으로 만드시죠. 개인 계정은 주민등록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해서 최대 3개까지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회사에서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직원의 계정을 통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좋게 퇴사를 하면 참 좋은데 안 좋게, 사이가 안 좋게 퇴사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좀 나쁜 마음을 품고 블로그 폐쇄해버려야지 라고 해서 블로그를 폐쇄해버렸어요. 이런 거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는 하는데 굉장히 뭐 법적인 절차도 들어가야 되고 머리가 아프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 10년 이 당시에 제가 이 블로그 활동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뭐 클라이언트가 대행사한테 주고, 대행사가 대대행사한테 주고, 대대행사가 대대대행사한테 주고,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인턴이 들어왔는데, 그 인턴의 아이디를 주민등록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클라이언트 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대행사한테 알아서 만들어서 너희가 해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행사는 밑에 또 대대행사가 있으면 대대행사한테 니네가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이제 말단이 결국은 그 아이디를 만들게 되는데, 그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됐을 때 그냥 뭐 폐쇄해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뭐 몇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블로그가 하루아침에 막 날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기니까 네이버에서 단체회원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용으로 블로그를 만드실 거면 단체회원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단체회원 어떻게 만드냐면, 회원 가입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네이버에서 여기 회원 가입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인 개인 회원 가입이고요. 요 밑에 보면 단체 회원 가입이라고 보이세요? 단체 회원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서 뭐 동의를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그러면 여기서 단체 회원 아이디를 설정할 수 있고 비밀번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체 회원 이름 넣고요, 뭐 연락처 넣고 인증을 하면, 그리고 단체 대표자 명을 넣는데, 이게 이제 기업이 아니고 왜 단체냐면 여러 가지 단체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공식 단체, 비공식 단체, 동아리 같은 것도 여기에 단체 회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을 해야 단체 회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에 뭐 걸맞는 그런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 단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다솔인의 단체회원을 만들었고요. 이 단체회원의 장점은 이렇게 이 멤버들을 10명한테 총,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저한테 할당이 되니까 나머지 9명한테 이 블로그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직원이 들어왔다 그럼 직원들한테 이제 하나씩 발급을 해주는 거죠. 이름이랑 이메일 넣으면 바로 발급이 돼요. 그런데 이 직원이 퇴사를 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회수를 누르면 되겠죠. 회수를 눌러서 신입사원이 왔으면 그 신입사원을 여기다 등록을 하면은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급받은 지금은 제가 이제 관리자죠. 근데 관리자가 아닌 새로운 멤버들은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뭐 초기화시킨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단체회원이고요. 기업에서는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좀 더 안정장치를 걸어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블로그로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블로그를 눌러서 내 블로그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블로그를 눌러서 내 블로그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로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내 블로그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요 밑에 이제 프로필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글쓰기, 관리, 통계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관리를 먼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관리를 눌렀습니다. 보면은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 전체 보기. 그래서 전체 보기 하면 모든 게 하위 메뉴까지 쭉 나오게 되고요. 2021년에 새롭게 생긴 것은 블로그 쉽게 만들기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2020년 초반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20년 뭐 중간에 생겼겠죠. 요거를 눌러보면 약간 튜토리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시작하기를 누르면 원하는 스킨들을 쫙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스킨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괜찮네 하면은 여기서 스킨 사용하기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 교체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미지가 요 프로필 이미지가 교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프로필 이미지 넣으시고 닉네임 넣으시고 블로그명 넣으면은 여기에서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하기 누르면은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저는 요거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확인을 누를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기본 설정에서 블로그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정보에는 블로그명 적으시면 되고요. 별명, 닉네임 적으시면 되고요. 소개글 넣으시면 됩니다. 200자 이내로 넣을 수가 있어요. 내 블로그 주제 무엇으로 할 건지 카테고리 쭉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필 이미지 161픽셀로 만드시면 되죠. 가로 세로 161픽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모바일 앱에서 어떻게 보일 건지, PC랑 모바일에서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일 경우는 사업자를 여기다가 사업자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것도 2010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2020년에 없었던 것 같아요. 2021년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톡톡이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네이버 톡톡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뭐 파트너 센터 들어가서 하면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사업할 때 블로그랑 연동해서 잘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블로그 주소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 내 아이디가 나와요. 요게 기본 도메인인데요. 예전에는 블로그 단미 그리고 개인 도메인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브라우저 쿠키 관련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요 나머지는 이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요거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필 정보 뭐 비공개로 할 건지 뭐 할 건지, 저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별은 제공이 안 되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쓰는 게 있거든요. 기본 에디터를 뭘로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에디터는 스마트 에디터 1 이걸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스마트 에디터 2.0을 예전에 있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약간 글 쓰는 거는 다 똑같은데 뒤에 백단에서 코드가 보여지는 게 약간씩 달라요. 근데 최근에 알고리즘, 네이버의 블로그의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게 이 스마트 에디터 1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마트 에디터 1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기본 서체 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블로그 초기화, 이거는 이제 관리자만 보이는 거죠. 개인 계정이면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7일 이내 24시간 이내에 블로그 초기화 하는 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직계 보호 설정, 네, 통계가 뭐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거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블로그 공유 설정, 이거 CCL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 커먼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원저작자 표시하는 거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저작물의 영리를 허락할 건지, 허락하면 이렇게 돼 있고 허락 안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것도 허락할 건지 안 할 건지, 동일한 조건에서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 허락하지 않으므로 하고요. 더 보고 싶으면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동 출처 사용은 내 거를 본문의 글을 복사해서 11자 이상일 경우에 자동으로 소셜마케팅 다솔인 이렇게 출처가 표시가 된다는 거죠.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지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거의 뭐 의미가 없죠. 자동 음악을 재생하는데 요즘 블로그에서 음악 재생 같은 거 잘 안 하죠. 다음은 스팸 차단입니다. 스팸 차단은 자동 차단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댓글에 이상한 거 달린다 그러면 바로 그냥 아이디 차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키워드도 내가 원하지 않는 문구가 있으면 넣어 주시면은 그 키워드로 댓글이나 안부글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차단된 글 목록 보면은 여기에 이분 차단이 됐죠. 그래서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밑으로 가면 이상한 스팸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차단을 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주민등록번호당 3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은 하나만 사용을 하세요. 나머지는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막 널리고 널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머지 막 두 개를 자기가 스스로 막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팸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요즘에 막 블로그 사고 파는 거 하는 거 있죠. 블로그 막 운영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쪽지나 이런 게 와요. 그래서 이 블로그 뭐 200만 원에 파시겠어요? 300만 원에 파시겠어요? 막 그러는데 절대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 개인정보가 그냥 다 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걸로 뭐 어떻게 이게 될지 그 페이랑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고요. 댓글 안북을 권한 요것도 뭐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다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관리, 여기서 서로 이웃을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나를 추가한 이웃이 누군지, 그리고 서로 이웃 맺기 이런 것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수락을 할 건지 거절할 건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의 뭐 이제 서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블로그 이용 팁을 보면 네이버 블로그 공식 블로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글들을 이제 종종 봐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다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블로그 스마트봇 하면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물어보시면 돼요. 네이버는 고객센터가 따로 없죠. 그래서 이런 걸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글쓰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오죠. 자동으로 이렇게 봇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냥 편리하죠. 그리고 나서 꾸미기 설정 전에 메뉴글 동영상 관리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메뉴 관리를 보면은 우선 상단 메뉴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상단 메뉴는 프롤로그, 블로그, 지도, 서재, 메모, 태그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 블로그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요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도, 서재, 메모, 태그, 안부. 다시 들어가서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면 네, 이 오른쪽에 다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냐면 요거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내 블로그에 카테고리 처음에 디폴트로 하는 게 이제 프롤로그, 블로그, 그 다음에 안부는 디폴트로 있고요. 이렇게 세 개가 보여질 텐데 내 블로그에 카테고리가 있으면 카테고리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를 선택 이렇게 해서 순서도 태깅한 다음에 아래 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확인 누르면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단 메뉴 지정이고요. 다음 블로그 가볼게요. 블로그에서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서 우선은 페이지당 글을 몇 개씩 보여주게 할 건가, 뭐 10개 너무 많고요. 3개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 블로그로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글의 수가 3개인 거예요. 여기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페이지 뷰 수가 많아지니까 뭐 3개로 해놔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차피 페이지 뷰는 하나로 찍힙니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별 의미 없고요.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스크롤 압박이 있잖아요.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추가 누르면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하는 대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딱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잡아서 당기면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삭제 해주시면 되고요. 구분선 넣어주면 여기에 점점점 이렇게 구분선이 생깁니다. 또 필요 없으니까 삭제. 다음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요 하위 카테고리로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요 안으로 하위로 왜 안 들어가지? 들어간 거죠? 들어갔네요. 네. 원하지 않으면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솔인의 전체에 34개의 글이 있는데 요거를 표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표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공개할 건지 안 할 건지 주제 분류, 글 보기, 썸네일 이런 것 쭉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다솔인 스토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경제 쪽으로 가도록 해놨고요. 여기다 글을 쓰면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IT 컴퓨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대표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전체를 다 보여주게 할 거면 요거 대표 여기 다솔인 요거를 대표로 변경을 이렇게 해주면 나머지 것도 다 보여지게 되겠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마케팅 스토리 글이 보여졌는데 들어갔을 때 이제 블로그 전체 글이 딱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메모 게시판 저는 안 쓰니까 설정을 따로 안 해뒀는데요.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프롤로그는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블로그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여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상단 메뉴 설정에서 요거를 대표 메뉴로 설정 안 해줘서 그래요. 자, 요걸 대표 메뉴로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요걸로 프롤로그로 이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대문이죠, 대문.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프롤로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글 강조형과 이미지 강조형이 있는데, 저는 이미지 강조형을 사용을 했고요. 이미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변경,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서 변경하면 되고요. 몇 줄이 나오게 할 건지, 이런 거,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개밖에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블로그 시 질문. 이거는 배달을 시키면 이제 내가 글 소재가 어떤 걸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매일매일 어떤 글을 써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컨텐츠를 쓸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실 때는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내가 주제가 잡혔다 그러면 꺼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댓글 관리, 여기서 댓글 관리 쭉 할 수가 있고요. 태그 관리, 내가 쓴 태그에 대한 관리, 글 저장이 있습니다. 글 저장은 그냥 PDF로밖에 저장을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댓글까지 포함할 건지 선택을 해서 만들기 누르면 PDF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PDF로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이게 네이버의 한계죠. 네이버가 일부러 제공을 안 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간 컨텐츠는 다 네이버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게 다 이제 백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백업도 아니고 뭐도 아닌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동영상에 대해서 저는 내 동영상을 네이버 TV로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아요. 그런 리뷰 배너 설정 하면은 여기서 캠페인이죠. 이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드 포스트, 이거는 이제 밑에다 광고가 뜨는 거고요. 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미미하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돼요.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수락이 되면은 애드포스트 설정이 돼서 수익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대부분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꾸미기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꾸미기 설정인데요. 처음에 블로거 하실 때 원하는 스킨을 여기서 보시고 나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스킨 관리, 저는 이 스킨을 선택을 했고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뉴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넓게 쓰는 걸 좋아해서 넓은 걸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거 타이틀을 빼면은 뺄 수가 있고 넣으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X표를 눌러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X표가 없는 거는 이거는 삭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필도 건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 카테고리도 건들 수가 없고, EU 커넥트 이런 거 없앨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태그도 넣고 싶고 댓글도 넣고 싶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사업자 정보를 해서 쭉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위젯 같은 거, 방문자 그래프 이런 거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세부 디자인 설정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인, 이건 레이아웃만 잡은 거고 세부적인 걸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우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레이아웃 들어와서 여기서 세부 디자인 설정 들어가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스킨 배경이라든지 컬러를 나는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배경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드셔도 돼요. 타이틀 저는 직접 만들었죠. 타이틀을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컬러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직접 등록해도 되고, 무료 이미지가 있으니까 무료 이미지 여기서 풍경 써볼게요. 풍경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예쁘진 않네요. 여기 사이즈를 늘리면 좀 예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이버 메뉴는 요 위에 있는 요거예요. 요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 블로그 메뉴는 요 밑에 부분입니다. 요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전체 박스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컬러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직접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 박스는 여기 밑에 있는 요걸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시는 거 보이세요? 여기 막 바뀌죠. 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룹 박스는 사용하지 않게 해놨는데, 이게 그룹 박스는
이렇게 그룹별로 어떤 요런 그룹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댓글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죠. 프로필은 요거예요. 요 프로필을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뭐 다 클릭해 보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RSS 부분은 요 로고 부분, 요 RSS 로고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 요거에 대한 거고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하나씩 다 눌러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 크리에이티브, 요것도 CCL도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 됐으면 여기에서 적용하시면 돼요. 네, 저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취소, 종료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꾸미기 설정 다시 들어가서 레이아웃 세부 디자인 설정까지 다 했죠. 그 다음에 아이템 설정, 퍼스나콘, 뭐 댓글에 이제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건데요. 요건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뮤직, 폰트 이런 거 다 사용 안 하고요. 페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단체연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가지고 뭐 아이템 선물하기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거의 이것도 사용 안 합니다. 다음으로는 블로그 통계 부분인데요. 저는 뭐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글 안 쓰고 있어서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뭐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고 요즘엔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지표를 보시면 되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블로그 평균 데이터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거의 하위에 속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글쓰기 누르면 글쓰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제 뭐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쉽게 넣을 수도 있고요. 제가 썼던 글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결산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목을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썼던 글을 여기다가 갖다 붙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요걸 통해서 사진을 누르셔도 되고요. 하나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사진을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럼 이거 선택한 다음에, 아니 편집하고 싶다, 편집 누르면,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가 편집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거를 뭐 자르기, 회전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디테일하게 뭐 밝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 이런 거 다 됩니다. 취소. 그리고 요거를 바꾸고 싶다, 교체 누르셔서 이 사진으로 바꿀래,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죠. 다시 교체 해서 여기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꾸미기 들어갈 수도 있고, 사진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 설명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좀 더 좋겠죠. 필리핀 화산 폭발. 제가 2020년 1월 딱 이맘때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간 어학연수 하러 갔는데 아들이랑 15일 만에 17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우겨우. 오자마자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다들 힘드시죠? 네, 이겨냅시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쭉 넣어주시면 돼요. 사진은 글 쓰실 때 최소한 3개 이상 넣어주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게 컨텐츠의 퀄리티를 판단할 때 이 사진의 개수나 해상도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사진을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이 텍스트만 넣어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 다 넣었죠? 그리고 내가 이제 대표는 뭐냐면, 이제 어디 검색 엔진에 이런 데 걸리거나 공유할 때 대표 이미지 어떤 썸네일에 걸리느냐인데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 이미지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 사진을 넣으라고 했는데 사진 뭐 넣을 게 없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요 글감으로 가시면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어를 넣어주면 돼요. 필리핀이니까 필리핀 선택을 하면 여기 라이센스 나옵니다. 라이센스 무료 중에 원하는 거 뭐가 좋을까요? 요거 예쁘네요. 네, 보라카이인가요? 저 보라카이 너무 사랑하는데 보라카이를 못 가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 예쁘니까 이렇게 놔둘게요. 그 외에도 뭐 책, 필리핀에 관한 책, 영화, TV, 공연, 음악, 쇼핑, 뉴스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화산 하면
예전에 필리핀 여기 폭발했던 거 나오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사로 넘어갈 수도 있죠. 쇼핑은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판매하는 게 비바 티마 여기 나오죠. 요거 이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기 넣어주면 클릭해서 연동시킬 수가 있겠죠. 다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감을 넣으시면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됐으면 여기에서 발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전에 나 발행하기 전에 좀 저장해 놓고 싶다면 저장 누르시면 나중에 가져와서 여기다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행을 누르시면 여기서 내가 카테고리를 정해야 되죠. 다솔인 스토리에 넣어야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까 카테고리 그 설정할 때 주제를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경제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뭐 전체 공개할 건지 이웃 공개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 댓글 허용할 건지 이런 거 선택하신 다음에 그다음 태그 넣어주셔야 돼요. 태그 넣어주시는데 저는 뭐 소셜 마케팅 하고 엔터 마케팅 SNS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최대 30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약을 할 건지 뭐 원하는 시간대에 발행할 수도 있고요. 할 건지 뭐 공지사항으로 할 건지 그래서 발행 누르면 네, 글이 등록이 됐죠.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글을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2021년에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2021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솔인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